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고향팟 독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명품 구스 침구 브랜드 헬렌타인이 후원하는 고향신문 뉴스체크, 오늘은 남동진 기자와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주의 헤드라인입니다. 장항습지 지뢰사고, 군은 쏙 빠지고 공무원만 유죄, 고양시 계명산에 행방불명 지뢰 136발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들 출연금 얼마나 요구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GTX역 출구, 구도심은 외면?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충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정 로데오와 일산 라페스타 거리에 폴리스 박스가 설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환 화가가 그린 북한산 실경 수묵화전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난 6월에 장항습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나서 민간인이 부상을 입은 사건 기억하시죠? 최근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이 사고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역사회에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고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4일에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환경 정화 작업을 벌이던 중에 그 유실지뢰가 폭발을 해서 작업자 한 분이 이렇게 발목 절단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제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한 3개월여 만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양시 환경정책과 전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시 공무원 3명,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2명, 그리고 환경 정화 작업의 당시 책임자였던 협동조합 대표 A씨 등 6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시청에 송치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경찰 측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 일산 동부 경찰서 이제 담당자는 일단 고양시랑 환경청 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군 당국에서 이제 해당 지역에 유실지뢰 위험이 있으니 위험 지역 표시를 하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대표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피해를 입은 이제 환경 정화 작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 그리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비판 여론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지뢰 사고의 1차 책임이 군 당국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고양시 측의 말을 들어보면 이 처음에 작년 7월 장항습지 인근 김포대교 하단 한강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지뢰 폭발 사고가 나면서 지뢰 존재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육군 구사단 측에 이 한강습지 전역에 대한 지뢰 탐지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당시 구사단 측이 이제 고양시 측의 설명입니다. 일부 구간만 탐지를 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양시 이제 지뢰 위험 지역이라는 표지판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이렇게 통보만. 네, 근데 어쨌든 군에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를 했으면 그러면은 이 안전 문제를 고양시가 책임질 사안 아닌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이 현행법상 이 지뢰 지역에 대한 경계 표시나 경보판 설치 이런 거 모두 군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 측의 설명은 이 지뢰 안전 대책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에 이제 지뢰 전문가이면서 그 대책회의에도 참여했었던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님도 말씀을 하는 게 이 안전관리 책임은 일단 2차적인 부분이고 지뢰 제거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그 군 당국의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애초에 지자체가 요청하기 전에 군에서 이제 유실 지뢰 존재가 확인됐으면은 그 주변 지역 다 탐색하고 폐쇄 조치하는 것도 그 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일부 지역만 탐색을 하고 이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제 안전 조치도 이제 고양시에 떠넘긴 거는 이 군이 책임 방기를 한 거다. 예, 이렇게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큰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공무원 그리고 그 조합 책임자에게만 그 유죄를 묻고 수사 결과에서 군의 책임 소재가 아예 빠져 있다.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수사 결과에도 이제 전혀 군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측은 이 군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군사 경찰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대로 맞을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1차 책임자가 빠진 상태에서 나온 수사 결과인데 이 수사 결과가 좀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냐, 이게 반쪽짜리 수사 아니냐 라는 비판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이제 14일에 이제 고양시 공무원 노조랑 시민사회단체 등 이제 50여 개 이제 지역 단체들이 수사에 대해서 왜곡 부실 수사라면서 이제 규탄 집회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재준 시장님도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이제 국방부 책임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이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경찰 측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긴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고양시청 담당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이 의견 바탕으로 그대로 이제 재판으로 이제 넘어갈지는 이제 거기서 달린 문제인데 앞으로 재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좀 약간 쟁점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논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고양시의 136발의 미제거 지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약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뉴스체크를 전해드려서 이번 주 소식을 조금 더 이제 귀 기울여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6발의 미제거 지뢰 정확히 어디서 나온 지뢰죠? 취재해본 결과 이 136발은 덕제동에 있는 계명산 인근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그 대공진지 인근에 매설됐다가 유실된 지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산이 이제 고양, 파주, 양주 이 세 개 지자체를 경계로 하고 있는 산인데요. 네. 이제 뭐 고령산이라고도 불리기로 하고 계명산이라고도 불리기로 하는 곳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최고의 지뢰 전문가이신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님께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1983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대공기지 방어를 목적으로 주변에 이제 872발의 M14 대인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872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서 요거를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하자. 그래서 군에서 제거 작업을 했는데 136발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 남아있는 거죠? 98년 당시에 이 지역에 이제 집중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했었고 그때 당시에 뭐 초소군인 2분이 사망했을 정도로 이제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지뢰 매설 지역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등의 이제 또 그쪽에도 큰 피해가 있었었고 그때 당시에 일부 지뢰가 이제 유실되지 않았나 이게 추정되고 있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유실 지뢰로 의심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군 당국이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을 두 차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탐지됐던 지뢰들은 다 제거를 했는데 그렇게 다 탐지하고 났었는데도 136발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잘못 오보해서 말씀드린 거를 정정을 해드리면 지난주에는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거 못하는 지뢰가 136발이다. 틀렸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말하면 136발의 지뢰가 행방불명됐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현장에도 갔다 와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오후에 보령산 그리고 그 계명산 제가 바로 그냥 올라가 봤어요. 저 고양시에 오래 살았지만 사실 그런 현장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디냐면은 그 보광사 뒤로 올라가면은 꾀꼬리봉 정상이 있고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또 가면은 거기가 계명산 정상인데 거기에 보니까 지뢰 지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뢰 안전에 대한 그런 마크가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 좀 무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뭐 주민분들도 사실은 일부러 접근 안 하시려고 하는 데라고 뭐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그 말 그대로 거기 가면 지뢰 과거 지뢰 지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네. 좀 웃긴데 지금 현재 지뢰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안에 있을 공산이 높아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폐쇄는 시켜놨는데 그 산속에 아직 남아있는지 땅 밑으로 뭐 좀 파여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게 하천으로 떠내려갔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이 전국적으로 이런 유실지뢰들이 약 3,000
3여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 당국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탐지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 그 조사를 했지만 45개밖에 못 찾았다고 해요. 여기 고양시에 있는 지뢰들은 추가로 발견된 게 없다고 하고 지금 뭐 현재 이런 상황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다녀온 이제 그 기자로서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이렇게 지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사실 상당히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주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은 결국 이제 지역에 대한 수색 작업이나 이 제거 작업이 돼야지 완전히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국방부의 힘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뢰 제거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이제 기존의 군만 다뤄왔던 이 지뢰 문제를 이제 민간과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 지뢰 제거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빨리 이 법이 통과가 돼서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이 체계적인 제거 작업이 좀 진행돼야지 이 지역이 완전히 안전해지지 않을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님, 민간 최고의 지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과 인터뷰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게 아마 분량이 좀 길어서 많은 분들이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분량은 좀 길지만 여러분들 한번 지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들어보시면 정말 흥미롭고 그 다음에 놀랄만한 또 깊이 있는 정보들이 그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날 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제외한 고양시 6개의 산하기관이 고양시에 요구한 내년도 출연금 액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아직 출연금 요구액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기사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돈 얘기가 나오면 좀 흥미롭긴 한데 이 네. 출연금이라는 게 고양시 산하기관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이제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가장 궁금하신 규모부터 말씀드릴게요. 6개 산하기관 중 가장 출연금 요구 액수가 큰 곳은 자,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고양문화재단 액수는 193억 5천만 원이고요. 이어서 청소년재단이 70억 원, 고양산업진흥원 57억 원, 고양국제꽃박람회 39억 원, 고양시정연구원 32억 원,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20억 원 순입니다. 운영비라고 하면은 이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도 있을 것인데 네. 각 기관의 전체 출연금 대비 사업비 비율도 나왔나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업하는데 비중을 많이 쓰느냐 이제 이런 관심이 있는데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50.8%,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44.2%, 시정연구원이 38.6%, 자원봉사센터 37.2%, 고양문화재단은 29.3%, 청소년재단은 14.7%를 사업비에 쓰고 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할 만한 내용인데 1인당 평균 연봉 어떻게 되나 이거 봤더니 이제 1등이 고양문화재단으로 나왔고 그 뒤를 이제 고양시정연구원, 그 다음에 고양산업진흥원, 그리고 고양청소년재단,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자원봉사센터 순으로 나타나는 걸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이 이제 뭐가 좀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수치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려드린 액수는 각 산하 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의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1월에 이루어질 고양시의회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이게 출연금이 좀 많다 싶은 곳은 아마 이제 그 출연금 규모가 삭감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남 기자님, 그 고양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의 민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뭐 아무래도 교통 관련 민원이지 않을까요? 뭐 고양선이나 인천 2호선 트램 연장 같은 뭐 지하철역 신설 요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GTX 킨텍스역을 둘러싸고 민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GTX 킨텍스역은 역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네. 민원이 생길 게 있나요?
자, 역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데 역사의 출구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누구냐면 킨텍스역에서 500m 떨어진 문촌 19단지 그 주민들인데요. 이들은 킨텍스역에 출구가 5개가 있는데 전부 새로 들어선 신축 아파트 방향으로만 출구가 설계됐다. 구도심 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면서 설계 개선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계도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 약도로 좀 다시 그려드렸는데요. 킨텍스역 주변에 그 원시티, 그리고 꿈의 그린,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리고 현대 모터 스튜디오 방향으로는 출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화살표. 그런데 문촌 19단지 방향으로는 출구가 진짜로 없네요. 19단지 주민들은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네. 호수로까지 약 5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뚫는 지하 공공보행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출구가 왜 이제 우리 쪽에 없느냐? 더 나아가서 이거 호수로까지 좀 구도심을 위해서 지하 보행로를 뚫어달라. 하지만 고양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500m 보행로 추가 공사 이거 어렵다. 대신 향후에 인천 2호선이 킨텍스역에서 이렇게 환승하도록 또 설계가 되잖아요. 그때 호수로 방향의 출구를 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된 거는 이게 좀 신규 택지 위주로 진행되는 이것에 대한 좀 구도심 아파트 주민들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그 문촌 19단지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표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민원의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보면 최근 그 고양시 향동역, 예, 여기도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인데 향동역에는 경의중앙선 향동역 그리고 고양선 향동역 이렇게 2개씩 지하철역도 만들어주면서 이 신규 택지에만 신경을 쓰고 일산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구도심 주민들에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좀 관심을 가져달라, 뭐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여러분 깜빡 잊고 충전을 못하고 나와서 난감하셨던 적 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제부터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스마트폰 충전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고양시가 중앙로를 비롯해서 이용객이 많은 버스 정류장 100곳에 무선 충전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진에 지금 보시는 이런 장비인데요. 고양시는 선풍기와 난방시설, 그리고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충전기 등 버스 정류장의 편의시설을 차차 늘려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정 로데오 거리 그리고 일산 라페스타 거리에 폴리스 박스가 설치됐습니다. 자, 폴리스 박스가 뭐냐 하면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문이 잠기고 비상벨을 통해서 고양시 시민안전센터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경찰서 112 상황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순찰대가 곧바로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설치 장소가 이게 어떻게 정해졌나 봤더니요, 이게 좀 재밌는데요. 이번에 폴리스 박스가 설치된 화정 로데오 거리 그리고 일산 라페스타가 경기도 전체에서 사건 사고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베스트 5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자, 고양시와 고양경찰서는 앞으로 요소요소에 폴리스 박스 설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화가로 불리는 김석환 화가의 작품전이 이달 20일부터 스타필드 고양의 작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석환 화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산 구석구석을 두 발로 누비면서 스케치와 수묵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신 그런 분인데요. 북한산 국립공원 실경 수묵화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번 전시에서 김석환 화가가 북한산에 직접 올라가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현장에서 그린 대작 수묵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고요. 우리 고향의 진산인 북한산에 생동하는 기운을 멋진 그림으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